2주의 영화는 어떤 영웅입니다. 네. 어떤 영웅? 네. 저는 이게 제목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히어로를 네. 어떻게 바꿔올까? 왜 어떤 영웅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거다. 왜냐하면 지금 CGV에서 임영웅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맞네. 그래서 뭔가 할머니분들이 임영웅 그런 콘서트 낚시거리로 예매하려고 그쵸. 하셨다가 이걸 예매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한 아직도 추측이군요. 아직도 네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그 뮤지컬 원작으로 했던 그 영웅 영화도 아직 하고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헷갈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제목을 어떻게든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런 추측도 존중합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뭐 멍멍이 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영일이들 전통이 최근에 생겼어요. 뭐죠? 그 평점을 바로 깝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네. 저부터 하면 저는 7점 7점 드립니다. 10점 만점에. 네. 개인적으로 아스가르 파르라디 영화 중에서 그렇게 인상 깊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6점 줄 것 같습니다. 더 낮네 너는? 네, 저는 뭐 그냥 진짜 볼만했다 정도. 볼만했다 정도. 뭐 2회차 그런 생각은 따로 안 들고 그냥 뭐 볼만하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전 8점 줬거든요. 6, 7, 8. 네. 평점 7점이네요. 7.00. 왜냐면 최근에 막 더웨일 했고 우리가 그렇죠. 6번 칸 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높았는데 네. 어떤 영웅은 7.00. 근데 사람마다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러면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2021년 제74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그리고 2021년에 또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 관객에게 이름을 알렸고요. 영화적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라힘 솔타니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안 익숙한 이름이다. 정말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솔탄이라는 이름은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라힘은 스털링? 네, 장난이죠.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라임 스털링 생각나죠. 그래서 이 라임이라는 주인공이 어디론가를 급하게 막 향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좀 인상 깊게 본 게 풀샷으로 뭔가 사람들과 섞이는 모습과 함께 계단에 오르는 뭔가 롱슈트도 나오면서 맞아요. 초반에 과연 이렇게 길게 뭔가 인물을 표현하는 의미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뭔가 풀샷으로 사람들과 섞이는 거는 그냥 이 사람도 영웅이 아닌 일반적인 한 사람이고 계단으로 오르는 그 과정이 뭔가 영웅으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나만의 접근? 그럴듯하네요. 저는 그거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어쨌든 점점 저는 주인공이 라임이 시내에서 점점 이란의 약간 고대 유적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프닝 시퀀스가 어쨌든 영화가 저는 이 이란 사회의 약간 어두운 면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보수적이고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면이 보수적이고 약간 강요하고 약간 정치적인 면을 좀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게 뭔가 이란 사회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너희한테 이거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봤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연인인 파르코운데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을 걸었고 쇼트를 또 잘게 잘라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이제 그렇죠. 대조가 라힘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점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란 사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냥 차도르가 바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와닿는 거는 뭐 입은 걸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뭐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건 2022년 이란 시위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9월 이란에서 마흐사 아임이라는 여성이 이제 히잡 착용 문제로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렀던 그런 이란 내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막 그 제가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시위가 엄청 많더라고. 그 이란 여성 거의 카탈루냐 광장 쪽에서 이란 여성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시위가 많았고 최근에도 그쪽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피켓을 거기서 들고 있었던 한다니까. 게 기억이 나고요. 네. 또한 최근에 성스러운 검이라는 또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이게 네. 또 깐영화제 여우주연상 받은 작품이고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네. 뭔가 확실히 초반부에는 그런 이란의 현재 그 보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라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언급을 하죠. 빚으로 소송이 걸려 있다. 처음에는 7만 토만 뭐 그렇게 언급을 하더니만 알고 보니 15만 토만 그렇죠. 두 배가 돼 있고. 또한 라임의 아들인 시바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언어 장애를 맞죠. 맞아요.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 왜냐하면 또 감옥에서 또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와. 네. 15만 통만에 15억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5억 리알이 되더라고. 아 그래요? 15억 리알. 저는 보면서 그래도 한 1억 많아봤자 1억 5천 정도겠거니 했는데 15억 15? 엄청 많아. 그냥 15억 리알이고 요거를 제가 방금 계산해봤거든요. 네. 아까 제 커피숍에서 네. 네. 이게 맞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약 4,65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래도 크네요. 그래도 우리한테 큰 돈이지. 그렇죠. 지금 25한테 네. 그렇죠. 4천만 원 있어봐. 1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차 한 대 10만 원. 뽑자. 그렇죠. 그렇죠. 차 한 대 뽑자. 그렇죠. 사고도 남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라힘은 당연히 이제 전 장인한테 그런 또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의 이혼은 어떻게 보면 더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졌고요. 근데 또 영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 라힘의 연인인 파르크온데가 가방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오 마이 갓 그 안에 골드가 있었어요. 금이 있었죠. 째죠? 그죠. 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나오게 된 거죠. 귀휴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금 시세는 뭔가 떨어졌고 가족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네. 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힘이 기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영화가 끝난 후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금 시세가 만약에 상승돼 있고 귀휴가 조금이라도 더 길었다면 과연 라힘은 기부를 선택했을까? 도덕적 딜레마죠 이건. 혹시 네. 본인들이었으면 어떻게 선택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팔았죠, 진짜. 팔았죠 당연히. 당연히 팔아야지. 저도 팔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부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에는 개인의 온전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후반부에 또 설명을 제 개인적인 평을 말하겠지만 라힘이라는 인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도 수동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인물로 저한테는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그 가방을 맡기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이제 또 말은 하지만 네. 그래서 초반부의 30분을 보면 뭔가 계속되는 정보 입력 인풋 하느라 조금 바빴던.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반대로 이게 후반부에 이게 확 터지잖아요, 영화가. 저는 후반부를 위한 추진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반에 그죠. 인풋이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영화를 옹호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제가 지금? 평점을 아니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고. 그렇죠. 그냥 저는 좋게 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처음에 집에 이제 찾으러 와서 울면서 제 가방이 맞아요 하는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거군요. 잘못 봤구나. 네, 저는 맞아요. 다 차두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혼란이 있었는데. 서먼이었어, 서먼 그냥. 그래요? 서먼 누군가였어.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일부러 약간 좀 관객들로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너무 그래서 중간에 여자친구가 나와서 제가 그 돈을 받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하는 걸 보고 처음에 그 사람이었나? 저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니 정보 입력이 이거 안 됐네 이거. 정보 입력을 막 하는데 이게 혼선이 있었던 거죠. 혼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향 인터뷰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금 가방을 라힘이 발견한 게 아닌 파르크온데가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결정적인 부분은 라힘은 현재 지금 사의를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던 정과범이고 그렇죠. 제대로
이혼도 했고 내연녀 같은 거. 그렇죠. 내연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교도소 입장에서는 자살 사건을 뭔가 감추기 위한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라힘을 또 앞에다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에서는 영웅으로 불릴 수 있지만 네. 교도소 내에서 과연 이 사람이 영웅일까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웅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교도소 안에 그 자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빨리 밝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지금 감추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 영웅이라는 거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초반부터 나타내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서 밀리니까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자신만의 온전한 선택이 아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라힘의 내연녀라고 해야겠죠. 연인 파르크 혼데의 상황을 보면 언어 치료 센터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나게 된 그런 연인입니다. 집안이 되게 웃겨요. 그 오빠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데 직업도 없어, 전과범이야, 애도 있대. 최악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 당연히 싫어하지.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 이건 싫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코미디적인 부분이 이제 바로 한번 나와요. 네. 저 신문을 바로 보여주죠, 뉴스를. 그러면. 그죠. 근데 보여주는데 그냥 바로 그냥 다음 쇼트가 인사하러 나가는. 맞아. 그거 보고 참 이게 정말 단편적이고 쇼트 하나지만 이게 정말 그 보수적인 이란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우린 안 그랬겠냐고. 그렇죠. 그죠. 예.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과거에 정말 더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죠.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라힘은 이제 자선재단 행사로 자금을 모으게 되고 의회에서 일자리도 제안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 장인인 바람이 허락만 하면 감옥에도 다시 안 가도 된다라는. 그죠. 고소를 그런, 취하하면은 고소를 취하하면은 그런 말도 이제 언급이 되면서 라힘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죠. 그럼 여기서 바람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창인. 바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펜이 안 나와서 뭘 못해? 뭐 계산기에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이제 거짓을 언급하는 라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돈도 안 갚으면서.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뭔가 그 손자인 그 시아바시에 대한 그런 연민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영화상에서 크게 언급된 거는 없죠. 한 번 있지 않았나요? 그 그러니까 얘를 라힘을 풀어줘야 되냐 마냐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선의를 베푸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손자니까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자기 사위가 또 그렇게 사채를 빌려서 썼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오해를 안 받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의 주인공은 라힘이지만 네. 주변 상황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씩 물고 물리는 그런 엮여 있는 관계들을 계속해서 뭔가 끄집어내고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초반의 전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로 또 보면 자선재단 행사로 34,000토만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요. 이거를 벌어들였고요. 근데 여기서 또 그 바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가방 잃어버리면 돌려주는 게 맞잖아.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죠. 막 그런 말을 당연히 해요. 상을 왜 주냐고. 얘가 왜 영웅이냐. 네. 전 이 장면이 되게 좀 네, 저도 이 영화 전체에서 약간 고무적 장면으로 생각하는 게 이 바람이 뒤에서 이런 느낌을 이런 말 한번 더 하거든요. 약간 일침을 하는 듯한 말 한번 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보시면은 뭔가
용서를 하라고 약간 감정에 호소하면서 강요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약간 진실되지 못한 이란 사회를 약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싶네요. 네. 저는 이런 장면이 되게 뭐 전 세계적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약간 생각해 봄직한 거리가 있는 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이 그 바람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콕콕콕 잘 집어내는 그 대사가 아주 진국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마땅히 받아야 될 거 못 받는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런 대사의 아이러니를 제가 이 감독이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스가르 이거 파라디의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덕과 윤리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선택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인가? 맞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바로 이 아스가르 파라디인 것 같습니다. 맞아. 여기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감독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방금 현우님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뭔가 이 인물 설정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 이런 스타일이 전정작들에서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라임은 분명히 선인인지 악인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뭐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해 만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보면. 네, 맞아요. 보편적인 환경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삶에 있는 그런 디테일을 뭔가 잘 녹여서 이렇게 영화를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니까요.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국에는 이런 그거 없나? 감독분들? 약간 되게 현실에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을 잘 뽑아내는 것 같아서 뭔가 독립 영화 쪽에서 그죠. 저는 오히려 따지고 보면 뭔가 박하사탕 같은 박하사탕? 느낌도 나네요. 박하사탕이나 시 오아시스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난 반대. 그런가요? 네,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촘촘히 정말 뭔가 실 바느질하듯이 이겼던 영화고 박하사탕이나 뭔가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는 머님 같은 영화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 여유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여유가 많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촘촘히 짜여 있는 영화고 이거는 워낙 그 텀이 많은 영화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방대한 생각을 더 이끌게 되는. 저는 이 아스가르 파라디랑 이창동이랑 닮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게 아니고 두 감독 다 이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던져준 다음에 너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어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거 일본 영화 어느 가족들인가 그런 것들. 고레데로카즈. 그렇죠. 또 되게 딱 던져놓고 불편한 진실을 딱 바로. 브로커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영화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의회의 이제 인사 부장은 너의 선행을 입증해라. 주소 어디 있어? 그렇죠. 여자 번호 어디 있어? 가방 가져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서 이제 금 거래소까지 가는데 금 거래소 직원이 했던 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그게 자기 금이었으면 그렇죠. 진짜냐고 묻겠냐? 그렇죠. 제 무덤을 팠죠. 그렇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였다면 혹시나 바뀌었을까라는 의심이었을 거고 뭔가 거짓말이었으면 이게 거짓말하고 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택시 기사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라고 가짜라고 나온 건 없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래요. 도둑이 아니었을까? 근데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날 뭐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그냥 아들한테 돈 좀 쥐어주고 그냥 그게 끝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 돈을 가지러 이제 라힘의 집에 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도둑처럼 왔었잖아요. 막 택시 기사 안에서 전화를 걸고 그렇죠. 뭐 그 번호로 그렇죠.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도둑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 증거가 더 많았죠. 도둑으로 보이는 그쵸, 증거가 그쵸. 훨씬 그렇죠. 더 많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 자고로 우리나라도 CCTV 보려면 그 그렇죠. 경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제가 또 그런 또 알바하면서 저도. 겪었어요? 자주 그러세요? 자주 그렇죠. 네, 자주 예, 그러세요. 필요하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 말도 참
와닿아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냥 아무나 가방 주인이라 그래라. 네. 근데 그 이 말했을 때 뭔가 극장에서 빵 터졌던 것 같아. 그죠. 맞아. 이 영화가 은근히 그렇게 막 은근히 약간 그런 거짓으로 코미디가 많아. 꾸며내서 방송하는 장면도 그렇고 맞아요. 좀 저는 이상하게 좀 웃긴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감독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허탈한 거죠 그냥. 네. 네. 어이없어서 웃는 거 웃긴 거라 하더라. 어. 네. 네.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이 이제 방송 취소된 것도 맞아요. 그냥 응? 갑자기? 네. 아들 막 아빠 옷 뭐 입어야 돼 그래. 그러고 맞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 그래서 이제 교도소 측에 이제 의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예. 가족이 조작한 거 아니야? 너 교도소 번호 어떻게 알았어?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이제 거짓말이 스노우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낳는다고 할까요? 가방 주인 못 찾고 파르콘데를 데리고 가서 세워버리죠. 근데 여기서 놀란 게 난 연기를 너무 잘해. 맞아. 네. 그래서 제가 헷갈렸다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장면 자체는 헷갈렸었어요. 정말 네. 주인이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짜고 치는 판이 이렇게나 맞다고? 라는 네. 그런 엄청난 연기력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짓말은 뭐 들통나는 거지 뭐. 예. 일주일 간격의 그 진술이 어긋이 나버립니다. 맞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넌 갚을 줄 알고 그렇게 나왔냐 막 그런 말을 하죠. 파르콘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담당자가 잘못 걸린 거야. 그렇죠. 운이 안 좋. 솔직히 운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뭐 깐깐하지 않은 담당자라면 자기 일 아니니까 뭐 넘기면 되잖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담당자는 네. FM이고 나 이거 다 빼야 된다. 그렇죠. 그만 갖고 와까지 네. 하니까. 맞아. 전 이 장면 관련해서 좀 웃기는 글을 하나 봤던 게 예. 한국 영화였으면은 뒷돈 몇 푼 챙겨줬으면 그치. 사과 박스 하나 갖고 네, 가서 그래. 그치. 이렇게 하는데 이 담당자는 아주 그거야 FM이야. 그만 갖고 와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옳은 소리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네. 그쵸. 옳은 소리 다 맞는 네. 말이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라힘은 전 장인과 전처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전 장인 입장에서는 아니 빛을 뭐 갚는 건 알겠는데 계속 뭐 나를 모욕하는 거니? 그리고 또 전처는 아니 은혜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장인께서는 선전에 이용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재하는 사람이 파르크토 혼데였어요. 그죠. 연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성을 보면 저는 이게 뭔가 사랑을 지키기 위함도 있는데 확실히 뭔가 라힘과는 다른 주도적인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 후반부에서 보면 라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파르콘데가 나서서 이거를 양보한 걸 해달라고도 네. 또 제안을 하는 장면을 네, 보면 맞아요. 뭔가 확실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성은 확실히 라힘과 비교 되게 주도적인 여성이다. 네, 그 점이 뭔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전처가 협박을 합니다. 아이고. 네, 이거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빚 안 갚으면 퍼뜨린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 더 디테일에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가방 주인을 거짓으로 세웠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말리고 온 사람이 파르콘데였죠. 연인이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가방 주인으로서 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랑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맞아. 이제 짜고 쳤다. 짜고 쳤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게 보통 디테일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 점이 있어서 네. 참 디테일 좋다. 이 장면이 저는 파라디 감독 특유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찜찜한 폭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영화 전체가 약간 폭발을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감정은 뭔가 좀 찝찝하고 불편한 거죠. 맞아요. 그런 느낌 연출이 제일 잘 살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냥 푹 찔러서 막 고름 그쵸. 나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비유 좋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더 저는 슬펐어요. 이 영화의 명장면이기도 한 것 같고요. 아들인 이제 시바시가 아빠 편을 듭니다. 아빠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있어서 영웅은 아빠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아바시가 막 우는데 그 장면이 좀 짠하죠. 많이 와닿았던. 저는 이 시아바시에 관해서도 굉장히 시사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항상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시아바시는 그렇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거짓말을 작당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아바시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어린 시절부터 이 강요받고 보수적인 사회를 감안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이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애들이 네. 무슨 잘못이야? 애들이 네. 뭘 잘못했다고 그거 그 선전에 이용되고 그래야 돼. 네, 이용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 다른 곳에 계시니까 이제 자 고모라고 해야 될까요? 고모라고 해야 되나? 고모죠. 네, 그러니까 네. 사촌들하고 같이 그 진행이 되는 그 환경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식사 장면에서 게임을 할 때도 네, 아 그렇죠. 네. 아무도 그냥 뭐가 그냥 말만 하지 터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뺏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모가 엄마 같았으면 고모가 뺏었겠죠. 그렇죠. 네. 아, 그 점이 그럼요. 그런 또 디테일이 있던 것 같고, 교도소에서 이제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에서 라힘 너는 천재나 바보 둘 중 하나겠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저는 결국 영웅과 테러범도 한 끗 차이 아니냐, 맞아요. 어떤 관점으로 그렇죠. 보냐, 맞아요. 그렇죠. 그 점이 이제 와닿았던 것 같고, 음. 거기서 또 나오는 그 장면이 영웅 취급할 때는 언제고 문 쾅 닫았다고 이제 다시 불러들어요. 와, 근데 이건 진짜 꼰대 같다. 그래. 와. 그러니까 설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영웅이 날아가는 거 한 순간이다. 그렇죠. 진짜 그게 제일 비참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렸을 그죠. 때 부모님 화나셨을 때 문 닫으면은 음. 그래서 다시 나오라 그러고. 바람 이랬거든요. 소리 바람 그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진짜 너무 영웅이 네. 한 순간에 네. 떨어져 버리는. 비참하단 말이 딱 맞네요. 맞아요. 네. 불쌍했어요. 그렇죠. 예. 이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좀 마음이 아팠고요. 음. 그 다음 이제 기금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재단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거는 카메라가 앉아 있는, 그러니까 나왔던 사람의 인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자식이었나? 그분들한테 롱쇼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잡을까? 가방 주인 아니야? 막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 주인인 줄 알았어요. 얼굴에 깔려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흉악범의 가족이었고, 결국 연결됐던 거는 돈을 주지 못하니까 맞죠. 연인이 이제 파르콘데가 이거 차라리 그러면 양보를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장면의 연결성이 있던 거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거짓말이었죠. 원래는 그냥 자기들이 받으려고 간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왕 안 되겠으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양보한 걸로 해달라. 맞아. 근데 이것도 재단이 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보를 재단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그래서 결국 사회가 결국 악한 면만 있는 건 아니다. 택시 기사도 있고 그렇죠. 네. 재단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챙겨주려고 했던 거고, 그죠. 그리고 개인은 착한데 사회가 문제인 거죠. 몇 명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사회가 악하게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시점도 그렇죠. 보이게 되고. 네. 감독이 이전작들에서 보였던 그런 개인은 착하지만 사회는 악하다라는 주제를 이번 작에서도 명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일즈맨에서 보면 개인도 악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일즈맨이죠. 세일즈맨 아직 안 보셨죠?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네, 그럴 보세요. 수 있죠. 네. 마지막에 좀 화딱지나긴 해요. 그래요? 네. 오, 재밌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폭행 영상을 뭔가 막으려고 했는데 폭행 영상이 릴리즈가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영화상 릴리즈 안 시킬 줄 알았어요. 봐주면서 뭔가 온정을 오냐 하면서 베풀 뭔가 수- 온정을 베풀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찜찜하게 만들어 버리는. 인생의 실전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시아바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촬영을 해서 그렇죠. 더 슬퍼하라고 막.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되죠. 그렇죠. 아이가 먼저니까. 아빠 감옥 갔으면 좋겠냐라고 말을 하는 그래. 쉽지 않은. 전 이 장면에서 오히려 시아바시의 언어 장애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더 설득력 있을 거다라고 맞아요. 말하는 장면이 좀 더 처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배우한테 디렉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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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영국 해라. 영화로 영화로 치면 네. 감독이 너 이렇게 해라고 디렉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라힘의 주도적이었던 부분이 처음으로 나왔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그렇죠. 하고 싶지 예. 않다라고. 하고 싶지 얘기하죠. 않다. 네. 왜냐면 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뱉은 건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힘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 안에 갖고 있던 그 마지막 명예는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 그 명예가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신이죠. 아들. 네. 그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사실 저 그 애가 이제 불쌍해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장면 보면 이제 포르노 아니 그 빈곤의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죠. 불행 포르노. 그렇죠. 네. 그 이제 아프리카 후원해 주세요 하는 그 아, 영상들도 다 이제 진짜 빼빼마른 애들 사진만 빼빼마른 이렇게 애들로만. 보여주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애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한다는 장면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자기 애가 그렇게 이용당하는 모습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거는 막아야죠. 내가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뭐 유니세프나 그런 거 보면 네, 사실은 희망찬 장면도 보여줄 수 있거든. 제 말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돈이 사실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쵸. 본인들 운영 사실 운영비에 더 많이 빠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렇고. 운영비에 더 많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맞아요. 좀 마음이 아프죠. 하네요.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면도를 하고 머리까지 삭발해 버리면서 다시 교도소행으로 가는 라임입니다. 역시 영화상 이런 느낌을 살리려면 라힘은 들어가고 누군가 나와야 됐는데 역시나 누군가는 나오고 한 줌의 네. 선물까지 건네는 그런 비참함까지 최후에 참. 그 점이 좀 인상 깊었고 가장 이제 와닿았던 거는 문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열려 있었다. 그렇죠. 문은 저렇게 열려 그 있는데 마지막 갈 수가 고정된 없죠. 샷이 너무 그러니까 참담하죠. 뭐 자물쇠로 잠근 것도 아니고 번호로 띡띡띡띡 누르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열어놨는데 그걸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좀 암담했던. 그리고 영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교도소에서 나가고 들어왔던 그렇죠. 장면이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점은 보통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교도소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보통 목적은 탈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오는 그치 거죠. 나가게 나가거나. 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7번 방의 선물에서도 그죠. 뭔가 내보내려고 했고 일반적인 수석. 슈생크 탈출 나가려고. 네. 근데 이거는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들어오면서 끝나죠. 그 점이 뭔가 반대로 구성된다는 점도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근데 그 표절 논란에 또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2021년에 틀었던 영화인데 개봉이 늦춰지지 않았나. 네, 맞아요. 어. 전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외제적으로 약간 감독 본의 아니게 전 좋았던 게 뭔가 그 라임의 상황이 지금 감독 상황이랑 그쵸. 그게 당연히 와닿을 수밖에 부분이 없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구라구라구라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구라였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확실한 건 모르는 거죠. 이란 영화의 지금 대표적인 거장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의 봉준호 같은 그렇죠. 그런 미친. 거의 키아로스타미 이후로 최고죠. 네. 그밖에 이란 감독이라면 아무래도 자파르 파나이, 네, 잠깐. 노베어스가 또 나와서 아마 올해 개봉 준비- 개봉한다고 올해 하죠. 개봉 네. 준비 중에 있고 네. 다음에 뭐 서클이나 택시 등 이란이 생각보다 진짜 영화 강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일단 뭐그 키아로스타미만 해도 네.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 그런 보수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는데 또 그만에 또 나라에서 또 검열이 또 그죠. 일어나고 좀 있기 보수적 때문에 국가니까. 참 여러 되게, 문제가 있고 아랍권 영화 되게 많이 보셨나 봐요. 저는 이제 그 알라딘은 사실 이제 미국 영화잖아요. 아, 그죠? 아랍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렇죠. 미국 영화잖아요. 이제 진짜 아랍어를 쓰는 아랍 감독이 만든 아랍 영화를 저는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렇죠. 저는 어. 이제 일본, 미국 이쪽만 익숙하지 유럽 쪽도 사실 별로 안 익숙해서. 그러니까 스즈메 이런 쪽 아니야? 그렇죠. 스즈메 몇 점 줬어요? 저는 한 8점 줬습니다. 말씀 주셨나요? 아하. 근데 8점도 낮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랍 이제 문자가 이제 크레딧이 다 아랍어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보고 되게 약간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 저거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느낌으로 들었고 참 신기했어요. 아랍 영화. 아랍권 영화 보기 힘드네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마에게 본 적이 사마에게
사마에게 사마에게도 했는데 뭔 영화인지 사마에게도 있고 음. 또 아랍 영화 생각해보면 뭐 있지? 그러니까 나 최근에야 이제 네. 뭐 성스러운 거미의 극장에서 봤고 네. 이 영화 봤고 네. 맞아 저도 뭐 가버나움 아 가버나움도 있죠. 가버나움. 네네네. 지금 생각나는 거. 네. 그쵸 아랍권 영화를 네. 보기가 그렇죠.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죠. 근데 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지금 이란 영화의 강세는 분명히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 라고 보여집니다. 뭐 TMI 하나 풀면 그 전처 있잖아요. 네. 사리나 파라디 네. 감독 딸이래요. 아 딸이 이렇게 나는 어디서 많이 봤나 싶었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시민가나들의 멸구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예, 맞아요. 예, 어디서 봤다 그래서 싶었어. 그 점이 뭔가 많이 음.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평점을 제일 높게 줬잖아요. 네.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뭔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결국 라임이라는 개인과 그 라임을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게 여러 관계잖아요. 근데 그 라임을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점점 위험에 빠지는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다 보험이 하나씩 있습니다. 보험?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말씀해 보세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그 교도관하고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너는 이랬잖아. 그럼 너는 이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라임 입장에서는 아까 그 교도관이 그런 거 뭐 누가 가져간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줬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교도관은 라힘한테 뭐 근데 그런 것까지 뭘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뭐 이렇게 서로 남 탓하는데 이게 결국은 교도관이 남 탓해서 이긴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을 칠 때는 불인들한테 이득이니까 오케이 해 그랬는데 뭐 안 좋은 일에 빠지니까 그냥 라임은 바로 토사구팽 당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보험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가고 라임만 혼자 나락으로 가는 느낌이 맞아요. 뭔가 이란이라는 커다란 사회에서 그쵸.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 거 개인뿐이다 소시민일 뿐이다. 나는 이란 그런 사회도 느낌이었죠. 이란 사회지만 그냥 결국 내가 제일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전 세계로 통용될 수도 있긴 하죠. 그냥 그거가 우리 그렇죠. 모두한테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영웅이었을 뿐이고 그렇죠. 영웅도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구성원이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또 영웅으로 나락가게 만드는 것도 사회 구성원이고요. 네. 그래서 영화 보고 든 느낌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일단 라힘이라는 사람이 사실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교도관 몰래 핸드폰을 들여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럼 전화번호 어떻게 그걸 들었어? 네. 연락 어떻게 했어? 연락 어떻게 어떻게 그렇죠. 했어?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돌 줬다가 거짓말을 하다 하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인간적인 소시민적인 그런 거짓말 같은 거라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기억에 남고 또 이제 결국 소셜 미디어나 이런 TV를 통해서 확 올라갔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영상이 유포되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나락을 해버리잖아요. 한순간이죠. 네, 요즘 SNS에서 유명했던 유튜버들 한 번에 나락가는 것도 되게 금방이잖아요. 되게 현대사회 단면을 그렇죠. 좀 그리고 잘하셨군요. 현대사회 이란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단면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유명해졌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다니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는 큰일 사회라서 큰일 나.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잡혀가 했어요. 기소. 여기서도 말 조심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발언들이 아. 또 뭐 아까 전에 뭐 화제가 될 수도 있고. 유니세프에서 뭐 하는 거 제 네. 의견입니다 이렇게 아. 나중에 재발굴 될 수. 그렇죠. 나내 의견은 그렇게 말했어.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치2도 생각나고. 서치2. 서치2. 그렇죠. SNS 아니. 맞아. 저는 이 영화 근데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그냥 외주적인 내용 빼고 딱 영화 연출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코엔이 떠올랐거든요. 코엔 형제? 네, 코엔 형제 영화들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엔 형제 영화들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 내러티브 방식 그렇잖아요. 뭔가 주인공이 어떤 큰 뭐 사소한 거에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사건이 겹치면서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전개가 뭔가 코엔 형제가 생각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개인의 관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의 의견이죠. 그렇죠. 존중합니다. 맞아요. 한 줄평 1편. 나부터. 네. 이적이 부릅니다. 거짓말. 그대만. 거짓말. 네. 저는 라힘.
돈보다 명예가 중요했으면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아 돈보다 명예가 중요했으면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음. 아 그렇군요. 가시죠. 좀 거창하긴 한데 이 사회라는 커다란 늪에 빠지는 건 단체가 아닌 개인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원래 그 저희 그 썸네일을 네. 한 줄평 잘 나온 걸로 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난 내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 맞아요. 썸네일로 쓰려면 맞아요. 제일 나은 너무 길어요 제가 쓴 어, 거. 그래서 맞아요. 한 줄평이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영리드 63회차 많이 했다 진짜. 어떤 영웅 만나봤네요. 어떤 영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라힘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현재 이란 사회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뭔가 청취자님분들하고 시청자님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영희드 63회 어떤 영웅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